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 나선 한국 대표팀을 향해 한인사회의 응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60일간의 스위스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준틴스는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최근에는 자유와 평등, 시민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해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 부족은 물론 대도시에 몰리는 반면 시골 지역에는 무의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에서 강경파들이 영장 없는 불법 체류자 체포와 반란법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으나 백악관의 온건파들이 위헌 소지를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 나선 한국 대표팀을 향한 한인사회 응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16강 진출에 향방을 가를 중요한 승부를 앞두고 한인사회에서도 공동 응원이 잇따르며 열기를 더했지만 한국 대표팀의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버지니아 애난데일 메시아 장로교회에는 많은 한인들이 모여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응원 현장에는 문인석 총영사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응원위원회 김덕만 회장, 강고은 응원단장, 문일용 교육위원 등이 참석해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교회를 가득 채운 응원단은 한국 대표팀이 첫 경기 체코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기 바랬지만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한국은 멕시코에 0대1로 패하며 조별리그 전적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승패를 가른 골은 후반 5분에 나왔습니다. 멕시코의 루이스 로모가 김승규 골키퍼의 처리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전반전 한 차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데 이어 경기 막판에는 동점골에 가까운 장면도 나왔습니다. 조규성의 헤더가 골문 구석으로 향했지만 멕시코 골키퍼 라울 랑엘의 선방에 막혔고 이어진 세컨드볼 슈팅마저 다시 한번 가로막혔습니다. 현지 중계진과 해외 언론들은 이 장면을 이번 대회 최고의 선방 후보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응원 현장에서는 경기 내내 대한민국의 함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후반 막판 한국이 연속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자 응원단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아쉬운 패배가 확정되자 곳곳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지만 응원에 나선 한인들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2연승으로 승리한 멕시코는 조 선두에 올랐고 한국은 승점 3점으로 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 자력으로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비기더라도 진출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인 사회의 응원 열기도 마지막 경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60일간의 스위스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60일 동안만 무료로 할 것인지 항구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희석과 폐기 방식을 확정해야 하며 동결 자금과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단계별 수준을 타결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60일간의 협상을 전격 연기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스볼라 간의 충돌이 격화됐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끝내기 협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끝내기를 위한 60일 협상이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험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당초 19일 스위스 알파인 리조트에서 시작하려던 60일 협상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백악관은 협상 시작 전야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 제디 벤스 부통령의 스위스행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표단도 스위스행을 연기한 것으로 스위스 당국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잠정 합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미 서명했기 때문에 발효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0일 동안 진행할 협상을 전격 연기한 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스볼라 간의 충돌이 격화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헤스볼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탱크가 파괴돼 대대장을 포함한 4명이 숨지자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보복 공격에 나서 레바논 내 헤스볼라 타겟 80여 개에 대한 공격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끝내기 협상에서 중대 걸림돌의 하나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란은 휴전이나 종전 합의안에 자국에 의존하고 있는 헤스볼라, 나아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도 중단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에 동의하고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하며 자제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헤스볼라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이스라엘군의 인명피해까지 보고해서 대대적인 보복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 개시조차 전격 연기에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으나 이스라엘과 헤스볼라 간의 충돌이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 미국과 이란의 60일 협상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알파인 리조트에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60일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JD 벤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스커프 중동 특사, 제러드 쿠슈너 대통령 사위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측에서는 강경파인 모하메드 칼리바프 국회의장과 아바스 아라치치 외교장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 끝내기를 위한 60일 동안의 협상에서 첫째, 호르무스 해협의 무료 항행 여부를 확정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스 항행과 관련해 미국 측은 영구적인 무료 항행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이란 측은 60일 후에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란의 핵포기를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핵무기급인 90%에 근접한 65%까지 농축한 고농축 우라늄 450kg을 자국에서 희석시켜 폐기하되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의 감시 아래 실행하고 사찰과 검증까지 받는다는 데에도 최종 타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란의 장기간 핵포기 대가로 미국이 동결자금 250억 달러와 경제 제재를 어떤 수준으로 해제하게 될지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앞으로도 험로를 걸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미국의 공격이 재개돼 전면전으로 재발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6월 19일은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준틴스입니다.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최근에는 자유와 평등, 시민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해석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과 동시에 노예 해방의 역사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19일, 미국에서는 이날을 준틴스, 노예 해방 기념일로 기념합니다. 준틴스는 6월을 뜻하는 준과 19일을 뜻하는 나인틴스를 합친 말입니다. 그 기원은 남북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1863년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쟁 상황과 정보 전달 문제 등으로 인해 노예 해방이 곧바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1865년 6월 19일 연방군이 텍사스 갤버스턴에 도착해 노예들에게 자유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약 25만 명의 노예들이 이때 처음으로 자유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흑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던 준틴스는 2021년 연방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로 연방 공휴일이 된 지 5년째를 맞은 겁니다. 1983년 마틴 루터 킹 데이 이후 미국에서 새롭게 지정된 첫 연방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연방 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부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날을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준틴스를 단순한 노예 해방 기념일을 넘어 자유와 평등, 시민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보는 시각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예 해방 선언은 1863년에 발표됐지만 텍사스의 많은 노예들은 2년이 넘도록 자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틴스는 자유가 선언된 날이 아니라 자유가 현실이 된 날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준틴스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노예제와 해방의 역사라는 본래의 취지가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과 함께
노예 해방의 역사 역시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은 현재 의사는 8만 6천 명, 간호사들은 10만 명 이상 부족한 데다가 시골 지역 200곳 이상의 카운티에는 의료 인력이 없는 무의촌으로 주민 건강 문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의료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데다가 대도시로 몰려 있는데요. 의료진들 가운데 6명 중 1명은 외국 태생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국 39개국을 중심으로 비자와 영주권 수속을 전격 중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 출신 의료진들이 이민 신분 유지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 부족은 물론 대도시에 몰리는 반면 시골 지역에는 무의촌이 갈수록 늘어나는 심각한 헬스케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의사 8만 6천 명, 간호사 10만 9천 명이 부족한 것으로 관련 협회에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도시들로 의료 인력이 집중되는 바람에 시골 지역에선 의료 인력이 태부족하거나 아예 거의 없는 무의촌 지역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 전역 시골 지역 200여 곳의 카운티들에는 의료진들이 거의 없는 무의촌으로 지정돼 있을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의촌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미국인 8,300명이나 거주하고 있어 헬스케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미국 의사들의 6명 중에 1명은 외국 태생 이민자들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 의료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협력해 콘레드 30 웨이브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수련한 의사들에 대해 제2원 교환 연수 비자를 발급해주고 각 주당 30명씩 배정한 후에 본국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줘 미국에서 최소 3년 이상 의료 진료를 지속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비자로 미국에 와서 시골 지역에 3년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의료진들은 대체로 미국 생활이 익숙해지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국 39개국을 중심으로 75개국 출신들의 비자와 영주권 수속을 전격 중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 출신들은 이민 신분 유지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헬스케어가 취약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수년째 진료해온 아프간 출신 한 의사는 지난 한 해 1,600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그중에서 80%는 메디케어 노년층과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환자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미국 내에서 진료를 지속할 생각이었으나 아프간 출신들에 대한 영주권이 전면 중지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 시 1인당 10만 달러씩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이에 항소하고 법적 투쟁 의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강경파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시위대 진압에 반란법을 발동해 미군을 동원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으나 백악관의 온건파들이 위헌 소지를 내세워 가로막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초강수를 제안했지만 이 하버드 로스쿨 출신 백악관 참모국장이 비서실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돌입하면서 수십 년간 시행한 적이 없는 특단의 초강수를 밀어붙이려다가 마지막 내부 검토와 결정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에서 초강수를 밀어붙이려 했던 강경파들 중에서 트럼프 이민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과 제디 벤스 부통령이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강수를 가로막은 백악관 인사는 백악관 내 모든 문서와 자료,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윌 샤프 백악관 스텝 세크리터리, 즉 참모국장과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마다 옆에 서서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윌 샤프 백악관 참모국장이 스티븐 밀러의 초강수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윌 샤프 백악관 참모국장은 두 건의 극비 메모를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내 위헌적인 강경정책들을 제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헌법으로 모든 사람들은 법안의 영장이 있어야 체포 구속할 수 있다는
헤비어스 코퍼스라는 헌법상 인신보호 영장 권리를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중지하자는 스티브 밀러의 제안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반란법을 발동해 이민법 집행을 가로막는 곳에 군병력을 투입하자는 펜스 부통령의 제시였습니다.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법원 영장이 있어야 체포할 수 있다는 헤비어스 코퍼스라는 헌법상 권리를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일시 정지하는 방안을 밀어붙이자 윌샤프 참모국장은 이는 위헌의 소지가 명백하다며 제지해 줄 것을 와일즈 비서실장에 극비 요청했습니다. 윌샤프 백악관 참모국장은 그의 상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수시 와일즈 비서실장에게 극비리에 보고해 대통령이 채택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를 가로막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윌샤프 백악관 참모국장은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까지 나온 법조인이기 때문에 위헌성을 내세워 수시 와일즈 비서실장,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얻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과 관련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제압하는 데 전시회나 적용해온 반란법까지 발동해 국가방위군은 물론 미군 현역들까지 동원하자는 펜스 부통령의 제안에는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는 반응을 얻어내 실제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